안녕하세요. 어니언비아입니다. 일단 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번 시간에도 모의고사 풀이를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유선배의 이제 경영정보 시국화 능력 필기 파워비아이 합격 노트 다들 아시죠? 이거 실전 모의고사 3회 문제 풀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작업 준비 시작해 볼게요. 이제 작업 준비는 파워 쿼리랑 그다음에 이제 로딩하고 데이터 모델링까지 일부 하는 거 여기까지를 이제 작업 준비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정도는 이미 아시죠? 자, 그래서 1번은 바로 이제 파워 쿼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가져오기 바로 실행을 해 볼게요. 자, 파워 BI고요. 자, 버전 한번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시험에 이제 출제되는 게 이번에는 이제 2025년 1월 버전이죠. 자, 여기 이제 홈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해야 되는데, 자, 어떤 파일을 갖고 와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가져올 데이터는 여기 이제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파일에 이거, 세 개의 테이블을 이제 갖고 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자, 데이터 가져오기 안에 들어가서 이거 하셔도 되고 엑셀 여기 옆에 있는 버튼 눌러도 되겠죠. 실전 모의고사 3회니까 3회 눌러서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예 선택해주고 열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탐색창이 열렸고 예 3개 갖고 오라고 돼 있으니까 선택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데이터 변환 눌러줘야 되죠. 자, 데이터 변환 눌러서 파워 쿼리 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혹시라도 이런 물음표가 이제 뜨시는 분들은 그냥 새로 고침하시면 돼요. 그냥 뭐 설정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 사용을 자제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갖고 온 거 이제 뭐 해야 되는지 볼게요. 자, 다시 문제로 가보면 일단 우리가 가져왔고 그 다음에 쿼리 추가 기능을 사용해서 요 세 개의 테이블을 결합을 이제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름은 사고 현황 이렇게 라고 되어 있고 결합한 다음에는 요 세 개 테이블에 대해서 로드 사용 해제를 해라까지가 이제 1번 동그라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우리는 이제 이런 동일한 데이터가 이제 기간으로만 나눠져 있거나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쿼리 추가라는 이 기능을 사용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문제에 보면 쿼리를 이제 새 항목으로 추가 예로 하라고 그랬어요. 또 차이는 제가 또 말씀은 안 드릴게요. 자, 기존에 있던 거에 같이 추가를 해줄 거냐 아니면 세 개를 합쳐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 거냐죠. 자,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그릇에 담는 거니까 이 오른쪽이 그릇인 거고 얘 들어있고 이제 22와 23을 컨트롤 버튼 내지는 쉬프트 버튼을 눌러서 여기다 추가해주면 새로운 그릇에 이 세 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마 이전 1회 때인가 이제 모의고사 그때도 아마 이 기능을 사용했었을 것 같아요. 자,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쿼리가 만들어지면서 이 세 개가 이제 이렇게 결합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름을 결합하면서도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제가 안 넣은 것 같고 쿼리 이름은 뒤늦게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스텝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여기다가 사고 현황 이렇게 여기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변경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다. 자, 우리가 작업할 때 이름을 넣는 공간은 사실 어디 있었냐면 여기 따로 없었네요. 제가 착각했네요. 자, 따로 하는 곳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여기다가 만든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쿼리 이름을 바꿔주면 된다. 자, 우리 이것 빠뜨리면 안 되죠. 우리가 이미 합쳐놓은 파일이 있기 때문에 요 세 개에 대해서는 로드 사용 해제를 하고 로드 사용 해제는 뭐였어요? 파워 BI 데스크탑 쪽으로 데려가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잔류시켜 놓는 거죠. 우리는 얘만 데려가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로드 사용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쉬프트로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하면 로드 사용 해제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해주셔야 된다. 우클릭하시면 여기에 이 기능이 있죠. 로드 사용 전 현재는 체크되어 있고 우리는 한번 눌러주고 얘도 체크 해제, 얘도 체크 해제. 딱 보면 이제 해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탈릭 채로 다 누우면 우리는 어디로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으로 데려가지 않는 거다. 자, 여기까지가 1번 동그라미가 되겠어요. 자, 2번 동그라미는 이제 파워 쿼리를 사용해서 뭘 하래요? 사고 현황 테이블의 이 데이터를 아래처럼 이제 변환을 해라. 자, 지금 위에서 우리가 쿼리 추가로 이제 합친 그 테이블을 편집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어요. 자, 발생 연월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날짜 형식으로 일단 변화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있네요. 자, 발생 연월 필드를 일단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을 먼저 하래요. 자, 발생 연월 필드 이거죠. 이거를 텍스트로 먼저 변환을 해라.
자, 여기 좌측에 있는 거 보면 여기를 눌러서 데이터 형식을 바꿔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오른쪽 클릭 여기 머리에다 대고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형식 변경이 있죠. 여기서도 할 수 있었다는 거. 자, 편한 방법으로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날짜 변환을 할게요. 자, 근데 자, 이렇게 바로 여기서 날짜 형식으로 바꾸면 안 되죠. 우리는 날짜 형식으로 가는 게 우리의 목표지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일단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알려주고 있죠. 자, 그게 지금 여기 딱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 스텝을 안 따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캔슬하고 다시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일단 텍스트로 변환을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사용자 지정열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래요. 자, 이게 뭐냐면 발생 연월이라는 지금 그 열에다가 01이라고 하는 걸 붙여주란 얘기죠. 자, 사용자 지정열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열 추가 쪽에. 여기서 열 눌러서 열 추가 사용자 지정열 얘죠. 얘 누르고 그다음에 우리는 발생 연월 더블 클릭해주고 엔드 해주고 그다음에 01이라고 하는 걸 붙여주라 그랬죠. 자, 새로 생기는 열의 이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확인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만들어졌다. 01이 붙은 거죠. 그리고 새로운 열이 생긴 거고. 자, 이제 추가된 사용자 지정의 필드를 날짜 형식으로 변환해라. 얘를 일단 변환하란 얘기죠. 그래서 얘를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고, 자, 정상적으로 이제는 날짜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발생 연월 필드를 삭제를 해라. 기존에 있던 얘는 이제 필요 없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클릭해서 제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딜리트 키를 그냥 키보드에서 누르시면 없어져요. 자, 이제는 얘가 발생 연월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있는 거죠. 자, 발생 연월 더블 클릭하셔서 발생 연월 하고 엔터 쳐주면 얘가 이제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이제 스텝들이 추가가 됐겠죠. 우리가 작업해온 것들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은 끝났고 이제 사상자수 필드를 추가해라 인데 여기 보니까 이 네 개의 필드, 즉 이 네 개 열에 대해서 합계를 수행하래요. 값에 대해서. 자, 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사망자 수, 중상자 수, 경상자 수, 부상 신고자 수 요 네 개에 대한 합계를 수행하면서 필드를 추가해라.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자, 이렇게 선택을 Shift로 하시거나 뭐 컨트롤 버튼 하려면 4번 눌러야 되니까 Shift가 낫겠죠. Shift 버튼 누르고 4개 선택한 다음에 여기 열 추가 안쪽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표준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추가가 있고 뭐 곱하기 빼기 이런 게 있는데 이 추가 버튼이 더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딱 누르시면 덧셈 이렇게 나오고 이 네 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숫자만 쓱 봐도 요 정도 한 80, 90 정도 돼 보이죠.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온 거다 이렇게. 그리고 식만 슬쩍 봐도 이렇게 뭔가 썸 어쩌고 이렇게 하고 있고 있는 거죠. 자, 합계하면서 새로운 열을 추가한 거는 끝났는데 이제 필드 이름을 이거죠. 여기에 필드 이름을 사상자 수로 하래요. 자, 우리가 좀 전에 합계를 내면서 이름을 따로 쓰라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그냥 여기 더블 클릭 내지는 F2 눌러서 이름 바꿔줘도 되겠죠. 사상자 수 맞나요? 사상자 수? 네,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없을 거예요. 별다른 지시가 없었으니까. 근데 뭔가 스텝을 추가하지 않으라고 했다면 이제 여기 요 부분을 눌러서도 뭔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에. 자,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자, 얘는 닫고 어쨌든 우리는 시키는 대로 다 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뭐가 있나 볼게요. 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와야 되겠네요. 자, 이제 함수를 활용해서 새 테이블이랑 새 열을 추가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바로 눈치채셔야 되는 게 파워 쿼리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는 파워 BI 데스크탑 쪽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나 이제 예시로 시행처에서 공개해준 문제를 봐도 뭐 파워 BI 데스크탑으로 넘어가서 하라든지 파워 쿼리에서 이제 작성을 끝내라든지 이런 지시가 안 나올 때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함수를 사용하거나 새 테이블 추가, 세열 추가, 계산식 나오면 그냥 파워 BI 데스크탑 쪽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작업을 여기서는 끝낸 거니까
어디? 홈으로 가셔서 우리는 닫기 및 적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닫기 및 적용을 누르도록 할게요. 닫기 및 적용 이렇게 누르면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한 그 사고 현황이라고 하는 그 테이블이 이제 추가로 로딩이 돼서 데이터 가져오기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미 1번을 작업하면서 어떤 지시가 있었냐면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딩을 하는 작업이 그냥 암묵적으로 들어 있었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해요. 어쨌든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으니까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함수를 활용해서 새 테이블과 새 열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죠. 일단 1번 동글뱅이 한번 보면 여기 테이블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함수 쪽은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함수를 먼저 보면서 의도를 파악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 건데 서머라이즈랑 썸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걸 딱 보면 우리가 서머라이즈 그 함수의 구조가 이미 머릿속에 혹은 손에 익혀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테이블이 들어갈 거고 뭔가 연산을 하면서 어떤 요약된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될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충 눈치는 깠는데 사고 현황 테이블의 시도를 기준으로 사고 건수랑 사망자 수의 합계를 반환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테이블을 만드는데 이쪽은 이제 시도가 되겠고, 그죠? 시도라는 걸로 일종의 그룹 바이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각 시도가 나올 거고 그 각 시도별로 얘는 사고 건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사망자 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는 그 대상 테이블이 지금 사고 현황 테이블이라는 거죠. 자, 바로 이제 식을 한번 볼게요. 자, 새로운 테이블을 만드는 건 우리가 여기 모델링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모델링 들어와서 요 새 테이블 함수로 만드는 건 여기서 만드는 거죠. 요 모델링이 아니에요. 요 모델링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키워드리고 테이블 이름은 요약이래요. 요약이라는 테이블 이름으로 하는데 우리는 이제 summarize라는 함수를 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렇게 ESC를 눌러보면 일단 테이블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테이블은 우리가 앞서서 가져온 사고 현황 작은 따옴표로 한글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자, 사고 현황 여기에 요약의 대상 테이블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다음에 그룹 바이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사고 현황의 시도를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요약 대상 필드가 지금 사고 건수 사망자 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따옴표로 사고 건수 그리고 사망자 수 따옴표 아니죠 사고 건수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먼저 해야 되겠죠. 어떤 열을 썸을 해야 돼요? 사고 쪽에서 사고 건수 열을 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 요게 지금 한 세트니까 요 한 세트가 사망자 수에 대해서도 또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줄 바꿈을 좀 해드리고 잠깐 조금만 줄일게요. 지금 여기다가 이제 사망자 수 따옴표 그리고 여기에도 그다음에 하고 한글과 영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되게 능숙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파워 BI 작업은 영어로 작업을 하시는 게 사실은 훨씬 편한데 이렇게 한글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는 영어랑 한글을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시험 때 아주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두 세트를 했죠. 사고 건수 그다음에 사망자 수에 대해서도 사망자 수 하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이렇게 사망자 수를 집계까지 하는 거 하고 엔터 쳐줄게요. 그러고 보면 여기까지는 끝난 거다. 자, 확인 한번 하러 가볼게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새로운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이쪽으로 테이블 보기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얘를 기준으로 얘와 얘를 요약했다. 요약이라는 건 이제 집계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이제 1번 동그라미 끝났고 자, 2번 동글뱅이는 다음 조건으로 새 열을 순차적으로 추가하시오. 새 열을 지금 하나, 둘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뒤에 또 있나요? 자, 그게 여기 문제 1에서는 끝이네요. 자, 일단 건당 사망자 비율. 자, 이 세 열을 이제 순차적으로 추가하라는 거고 요약 테이블의 요 필드를 이제 사용해서 세 열을 추가하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만든 이 요약 테이블 이제 여기에다가 새 열을 이제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문제에서 사실은 뭐 이렇게 앞에 테이블 만들고 자연스럽게 이게 넘어오긴 했지만 어느 테이블에다가 새 열을 추가하라는 얘기가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렇게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건당 사망자 비율 여기에 이제 새 열은 어떻게 해요? 여기 있죠. 테이블 도구 아래 세열 눌러서 여기다가 뭐라고? 건당 사망자 비율 건당 사망자 비율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사망자 수 필드를 사고 건수 필드로 나눈 거 결국에 이제 뭐 건당 사망자 수가 얼마나였냐 이걸 보려는 거죠. 전체 건으로 나눴을 때 그 중에 얼마나이냐. 자, 여기 이제 우리는 요 대괄호를 하면 여기 열을 바로 우리가 이 안에서는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측정값이 아니라 사망자 수 나누기 다시 대괄호해서 여기 열을 참조하는 로고를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측정값이니까 그죠? 자, 다시 대괄호 눌러서 하고 건수 하고 엔터 이렇게 쳐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새로운 열이 지금 만들어졌고 얘 서식은 100분율로 소수점 2자리 얘 선택하고 100분율은 여기 안에도 있고 여기 그냥 눌러도 되죠. 이거 하고 나서 소수점 몇 자리? 2자리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순위를 만들려고 하는데 뭘 보고 위에서 만든 그걸 방금 만든 그 열을 기준으로 순위를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rank x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시도별 순위를 반환한대요. 자, rank x 우리 바로 사용법이 머릿속에 사실 떠올라야 돼요. 새 열 그리고 우리 이름은 순위라고 할게요. 자, rank x 하고 자, 첫 번째 인수로 테이블이 들어가야 되죠. 우리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테이블이 들어가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뭘 기준으로 순위를 매길 거냐면 건당 사망자 비율 이걸 가지고 매길 거니까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다. 자, 보통 이제 rank x를 측정값 쪽에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여기에 일반적으로 all이나 all selected 같은 게 들어가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보통 측정값에서는 뭐 여기 시험이랑 직접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측정값으로 만드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각화에 바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필터 컨텍스트, 이제 필터라는 게 시각화에서 이제 뭐 테이블이라고 치면 혹시 다 작동을 하고 있죠. 그 안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우리가 필터를 이제 무력화시켜주는 이제 장치가 필요해서 우리가 오람수를 써왔던 거지만 이제 이 안에서는 사실 필터 컨텍스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열 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오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죠. 우리가 어차피 시험만을 위해서 파워 BI를 공부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정수로도 서식 바꿔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물론 이렇게 되어 있긴 하네요. 따로 해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다. 자, 순위 만들어진 김에 오름차순 한번 정렬 한번 해보면 전북 쪽이 사고 건수 대비한 이제 사망자 수로는 가장 1등이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순위까지는 우리가 다 만들었고 자, 이제 문제 2번 단순 요소 구현 이쪽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시각화 완성 화면에 이제 쓱 한번 보면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로고 이런 것도 있고 타이틀 있고 이런 거는 이 안에 박혀 있을 수도 있고 삽입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왼쪽에는 슬라이서, 얘는 KPI 차트, 원형 차트, 그리고 얘는 막대랑 라인 겹쳐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딱 봐도 행렬 차트에 여기는 스파크라인 같은 거 이렇게 예상이 되죠. 자, 이제 1번 문제 그러고 나서 한번 볼게요. 자, 전체 서식을 설정을 하시오. 자, 문제 2페이지만 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문제 2페이지 여기다가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문제 3은 이미 들어있네요. 자, 그래서 문제 2에다가 일단 보고서 전체의 테마 사용자 지정 기능 알죠? 자, 텍스트도 변경을 해야 된대요. 요 1번 보면 되겠죠. 자, 기본값 보고서 테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리고 기본값은 얘죠. 얘는 접근성 높은 기본값, 얘는 기본값으로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고서 카드랑 KPI 글꼴 패밀리를 제목, 카드, KPI에 대한 글꼴을 세고 UI로 자, 이 안에 들어가서 현재 테마 사용자 지정 그리고 텍스트로 가서 제목, 카드 및 KPI 이거죠. 자, 글꼴 패밀리를
여기는 세고 UI, 얘도 세고 UI 이렇게 해주고 적용을 누르면 될 것 같아요. 자, 눌러볼게요. 자, 다시 문제로 와보면 이 글자 글꼴 크기도 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빠르게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텍스트, 여기 글꼴 크기를 누구의 글꼴 크기? 카드 및 KPI 글꼴 크기를 40으로 하래요. 얘를 40으로 해줬어요. 그리고 적용 다시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얘는 이제 끝난 거고, 자, 캔버스 배경을 넣으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배경 이미지, 제가 드린 거에 그 배경 이미지도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미지 넣고, 그 다음에 이미지 맞춤 투명도 0. 자, 이건 어디서예요? 자, 배경 이미지를 넣는 거는 여기 삽입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 우클릭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 우측 이쪽 분 모양 이쪽으로 가서 캔버스에 대한 배경을 설정하는 거죠. 배경 화면이 아니고. 자, 그래서 캔버스 배경으로 들어가서 이미지 눌러서 여기 3번 3회 맞죠? 3회 누르고 선택. 그리고 기본 이미지 맞춤은 현재는 기본으로 돼 있는데 맞춤으로 하라고 돼 있고 투명도도 0으로. 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와져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사이즈 딱 맞게 우리가 맞춤으로 했으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끝났고, 자, 이제 여기 2번 문제 2페이지에 슬라이서를 설정하래요. 자, 슬라이서 이제 이 부분 중에 하나겠죠, 뻔히. 자, 여기 보면 연도 슬라이서를 추가하시오. 그리고 뭐에 대해서? 데이트 테이블의 연도에 대해서. 자, 일단 넣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기본 슬라이서였던 것 같죠? 우리 앞에서 봤을 때. 그리고 별다른 뭐 다른 지시가 없었으니까 기본 슬라이서가 되겠고, 여기에다가 연도를 넣어야 되겠죠. 자, 데이트에 들어있는 이 테이블에 있는 연도라고 그랬어요. 자, 저런 테이블, 어떤 테이블에 있는 열인지 이름이 똑같더라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각자 어떤 형태. 그림 먼저 한번 보면 딱 봐도 얘는 목록형인데 뭔가 여기 밑줄도 들어가 있고 요거 하나 선택 강제하는 이제 그거 같은 느낌이 들죠.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세로 목록은 우리가 했는데 항상 단일 항목이 선택되도록 설정해라. 그리고 머리글 테두리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해라라는 얘기인 거죠. 자, 얘 선택하고 우리 서식으로 가셔서 설정에서 선택을 단일 선택, 이게 단일 선택을 강제하는 거죠. 자, 저렇게 했을 때는 기본 슬라이서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슬라이서 머리글에 대해서 테두리를 아래쪽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머리글 어디 있어요? 머리글 열어서 여기 테두리로 가시면 여기 테두리의 위치를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래쪽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필터를 적용을 하래요. 뭐 2025. 얘를 선택을 해놓으라는 얘기인 거죠. 얘가 이제 다 다른 쪽에 필터의 영향을 이렇게 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확인. 자, 잘 됐고, 이제 요것도 아마 넣으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면, 자, 두 번째 동글뱅이에서 월 이름 슬라이서를 추가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자, 월 이름 슬라이서. 이 좌측에서 보면 월 이름을 슬라이서를 넣을 건데, 또 기본 슬라이서를 넣어야 되겠죠. 뭐 다른 얘기 없었으니까 기본 슬라이서에다가 어떤 열인지 보겠습니다. 데이트 테이블에, 똑같은 데이트 테이블에 월 이름 필드 넣고, 그 다음에 정렬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네요. 자, 일단 필드 먼저 빌드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월 이름 얘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월 이름 여기다 넣어주면, 자, 지금 딱 봐도 지금 제뉴얼이 어디 있어요? 제뉴얼이가 여기 있고 에이프릴 이거 ABC 순으로 나오고 있죠. 자, 이거 정렬하는 방법 우리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그냥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얘가 A부터 Z까지 지금 이미 정렬 잘 돼 있는 상태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딱 보면 월 숫자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도록 설정을 해라 라고 지시사항은 나와 있어요. 자, 월 숫자 필드 기준으로 저렇게 정렬의 기준을 바꿔서 정렬을 하게 만드는 기능, 그거 뭐예요? 그게 바로 이거죠. 여기 본인을 선택을 해야 나와요. 해당 필드를 선택을 하면 여기 열도구 밑에 여기에 요거 있죠. 열 기준 정렬 우리 여러 번 해봤죠. 열 기준 정렬 눌러서 현재는 본인 월 이름으로 돼 있는 걸 뭘 기준으로 바꾸래요?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걸 월 숫자 기준으로, 그래야 1부터 12가 나오게 되겠죠. 월 숫자로 기준을 바꿨더니 어떻게 됐다? 얘가 예쁘게 월 이름 기준이 아닌 월의 숫자 기준
1부터 12 그걸로 기준이 바뀌었다. 그게 요 의미였어요. 이렇게 하라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간단한 서식 지정이에요. 자, 요 옵션 세로 목록 똑같이 세로 목록이고 이거는 통일감 있게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로 들어가서 슬라이서 머리글에 어떻게 슬라이서 머리글 테두리였죠. 테두리 아래쪽 해주고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냥 세로 목록이네요. 세로 목록 우리 이미 해줬고 그러니까 이미 끝났다. 여기까지 그림으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동일하다.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차례이겠죠. 자 다시 하던 대로 돌아오면 이제는 KPI 차트와 원형 차트를 구현하시오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동글뱅이는 이렇게 보면 KPI 차트를 구현하시오. 어떤 거를 사용해서 구현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 필드가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필터 설정을 하라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KPI 차트 빌드를 할 수 있는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KPI 차트 이거죠. KPI 차트 눌러주고요. 여기에 배치가 돼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요 필드들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세 개죠. 세 개의 필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뭐를 어디에 넣으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숫자가 있고 여기에 전월이 나오고 이 밑에 또 정보가 있고 여기 우측에도 지금 정보가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필드들을 한번 다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KPI 차트는 그 뒤에 이제 음영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떤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간은 바로 여기 추세축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떡하니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것들은 요 값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리고 뭔가 비교할 게 있으면 요 자리를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트 테이블의 연월 필드는 어디로? 연월예죠. 연월은 추세축으로. 그리고 측정 값에 우리가 뭘 넣어야 된다? 총 수량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전월 수량이 이제 비교이겠죠. 자, 그래서 총 수량을 일단 한번 넣어 볼게요. 값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전월 수량을 나머지 대상 칸에다가 넣어 볼게요. 자, 뭔가 잘 나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전월 수량을 넣으면서 다시 얘가 이제 공백이 다시 나와 버렸어요. 그죠? 자, 얘 다시 한번 빼보면 요렇게 값 자체는 잘 표현이 되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저렇게 필요한 것들을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혹시 다른 지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총수량의 필드 값이 공백이 아닌 경우만 공백인 경우는 빼는 거죠. 공백이 아닌 것만 표시하도록 필터를 설정을 한번 해보죠. 뭐. 자, 여기 있는 얘를 선택을 하고 해당 필터는 어떤 뭐 함수 같은 걸로 하라고 한 게 아니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이겠죠. 그래서 필터 창을 열어서 총수량이 뭐다? 여기 보다 작음이 아니라 열어서 공백이 아님. 얘가 유력한 지금 후보가 되는 거죠. 공백이 아님. 쟤를 한번 누르고 얘 누르는 것도 까먹으시면 안 되죠. 필터 적용까지 클릭을 딱 해주시면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빠뜨렸네요. 아까 잠깐 다시 우리가 뺐었던 거죠. 전월 수량을 여기다 넣어 볼게요. 그러면 온전히 나오게 된다. 자, 그림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보면 394 12.69 얘도 확인하셔야 돼요. 얘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니까 394 12.69 그리고 여기 요 부분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2025년 6월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빠뜨린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우리가 다 했고 여기 2번 동그라미 여기에도 KPI 차트랑 관련된 서식 설정이 있네요. 자, 차트 제목은 당월 판매량. 자, 일로 가서 일반의 제목에 여기에다가 당월 띄고 판매량 엔터까지 해줬고 그 다음에 목표 레이블이 어딘지는 알아야 되겠지만 레이블명 전월이라고 하고 14 사이즈로 하래요. 목표 레이블 어딘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목표 레이블이 이렇게 서식 안에 이제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표 레이블을 열어서 얘는 사이즈는 14 그리고 레이블 자체는 뭘로 하래요? 레이블 자체는 전월. 그래서 얘 대신에
전월 이렇게 전월까지 해줬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날짜 기능도 활성화하고 배치를 하래요. 배치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날짜 기능까지만 활성화하면 되겠죠. 자, 날짜 기능 어디 있어요? 요 밑에 또 있죠. 그래서 얘까지 딱 켜주시고 나면 우리가 아까 보이지 않았던 그 날짜가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참고로 이 KPI 차트는 여기 추세축이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 항목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 있죠.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를 딱 알아서 필터링을 해가지고 걔를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추세축이라고 하는 이게 결국 데이트 이 테이블에서 나온 건데, 만약에 이 데이트 테이블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보다 이제 데이트 테이블의 기간, 이제 참고로 다시 말해서 캘린더 테이블의 기간이 우리 실제 데이터의 기간보다 더 길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게 마지막 월인 거죠. 시각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실제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부분 이만큼을 우리가 필터 창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공백이 아닌 애들을 제거시킴으로써 딱 KPI 카드가 이 부분을 나타낼 수 있게끔, 마지막 월을 나타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이 시각화가 빌드가 된 거예요. 서식까지. 자,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KPI 차트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끝났고, 자, 이제 여기 원형 차트를 우리가 할 차례예요. 자, 원형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원형 차트는 이렇게 카테고리별 비중해서 카테고리 있고 그 다음에 뭐 판매 금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뭐 간단할 것 같죠? 자, 여기 이제 원형 차트를 빌드하러 가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프로덕트 테이블에 카테고리 필드랑 총 수량을 넣으래요. 자, 여기 원형 차트 만들고 적당히 만든 다음에 카테고리 프로덕트의 카테고리별 그 다음에 총 수량은 값으로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인 빌드가 완성이 된 거죠. 물론 여기에 있는 것들이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남아 있겠죠. 자, 그래서 차트 제목, 그 다음에 세부 정보 레이블 하고 배치는 이미 했으니까 카테고리별 비중. 자, 제목부터 빠르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카테고리별 비중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세부 정보 레이블 어디 있어요? 자, 세부 정보 레이블은 여기 있죠. 시각적 개체 밑에. 그래서 세부 정보 레이블 들어가서 자, 어떻게 하라고요? 내용상으로는 범주랑 총 퍼센트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수점 자릿수는 0. 자, 이쪽으로 와보면 내용상으로 레이블 내용상으로 범주와 총 퍼센트 얘죠. 얘 범주와 총 퍼센트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값으로는 소수 자릿수 0. 자, 이렇게 해주면 다 끝난 것 같다. 자, 그림이랑 다시 한번 최종 체크를 해보면 제목 있고 여기 범위에는 손 안 댔고 자, 똑같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예상컨대 요거를 만들라고 하겠죠. 자, 여기는 뭐 기간별 월별이죠. 월별 총수량 있고 지금 콤보 차트 여기서는 꺾은 선형 및 막대 차트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스케일이 지금 들어있는 모습이네요. 총수량과 판매 상품 명수, 판매 상품 명수. 그러니까 기본에는 총수량이 들어갈 거고 얘가 서브로 세컨더리 보조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예견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4번 보면 여기에 이제 꺾은 선형 첫 번째 볼게요. 꺾은 선형 및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구현하는데 요렇게 해라. 우리 아까 이미 확인했죠. 그래서 빌드는 바로 먼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봐도 우리가 그림이랑 같이 보면 빌드는 할 수가 있죠. 자, 요 꺾은 선형 및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 자, 이름이 엄청 길죠. 자, 얘 해놓고 그 다음에 월 이름이 X축으로 월 이름 X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총수량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자, 메인이 뭐냐. 자, 일단 열이 먼저 있으니까 열을 먼저 한번 넣고 한번 볼게요. 자, 총수량이 이렇게 막대로 지금 들어간 거 봐서는 이 좌측에 있는 게 이제 메인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한번 그림이랑 비교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판매 상품 명수 걔는 여기 보조였던 거 우리 기억나죠? 그래서 판매 상품 명수 얘
자, 얘는 여기 선 Y축에 딱 넣었어요. 맞게 딱 들어갔죠? 그래서 얘는 얘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얘를 의미하는 게 됐다. 자, 아직 끝난 거는 아니지만 그림이랑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시키는 대로 이제 조금 더 하다 보면 더 클리어해지겠죠. 뭐 지금은 그림상으로 뼈대는 맞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서식을 좀 많이 바꾸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기는 하지만 그림상, 그죠? 자, 여기에 이제 도구 설명에 뭐 여기까지는 했으니까 도구 설명에 거래 건수가 표시되도록 추가해라. 자, 도구 설명 어디다 넣어요? 도구 설명은 모든 개체에 여기 가장 하단쯤에 있죠. 그래서 도구 설명에다가 거래 건수를 넣으랬죠. 거래 건수를 도구 설명에 넣었다. 자, 그래서 도구 설명은 뭐야? 이제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거래 건수가 같이 보여지는 거, 그게 도구 설명이죠. 자, 이제 위치에 배치하는 것까지는 이미 다 했죠. 배치는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다음과 같이 꺾은 선형 및 묶은 세로 추가적인 서식을 이제 죄다 고치라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아까 봤던 것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과 좀 괴리가 있었죠. 자, 차트 제목은 저는 그냥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월별 총수량 및 상품 수. 그래서 여기 제목 같은 건 이제 기계적으로 바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월별 총수량 및 상품 수. 자, X축 제목 제거 이런 것도 시각적 개체의 X축 제목 제거. 그리고 범례는 위쪽 가운데. 범례 어디 있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범례 있죠? 위치는 여기서 위쪽 가운데니까 위쪽 가운데. 자, 됐고 선 타일 파선. 자, 얘를 말하는 거죠. 얘. 자, 선 여기 있죠? 선으로 가서 그다음에 선 스타일에서 파선으로 하랬죠? 그래서 파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것도 하라고 그랬었나요? 그냥 파선으로만. 오케이. 자, 영역 음영 처리. 음영 처리는 얘 접고 영역 음영 처리 여기 있죠? 바로 밑에. 얘 일단 켜주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영역 음영 처리에서 뭐 하라는 게 있나요? 그냥 설정만 하래요. 자, 표식.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자, 데이터 레이블도 그냥 설정이고 표식은 네모로 하래요. 표시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접어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우클릭하면 모든 거를 초기화 하시지 마시고요. 모든 설정 초기화 하시면 큰일 나고 여기 모든 범주 축소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 해주는 게 좋다 그랬죠. 여기 다 말아 올라가니까. 자, 어쨌든 표식 열어서 일단 켜주고 범주 표시해주고 유형을 얘는 동그라미 대신에 네모는 얘밖에 없죠. 네모로 해주면 끝났을 것 같다. 물론 데이터 레이블 켜주는 것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것까지 켜주고 나면 이렇게 완성이 됐다. 자, 이제 그림이랑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 어떤 프린트의 한계 때문에 조금 색감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맞게 됐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얘가 이제 마커가 네모니까 우리 표식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구별이 명확히 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행렬 차트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얘죠. 자, 행렬 차트. 그러면서 이제 스파클 라인까지 넣는 거를 우리가 이제 미리 알고 있거나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 어디였어요? 좀 줄여서 우리가 4번까지 끝낸 거고 이제 5번만 하면 된다. 자, 행렬 차트를 구성하는데 이 행렬 차트는 어떤 필드를 쓸 거냐? 자, 일단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여기 있는 필드를 이용해서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덕트 테이블의 카테고리랑 브랜드 그리고 값으로는 총수량 그 다음에 연월 필드까지. 자, 그래서 어떤 거는 행일 거고 어떤 건 행에 들어가는 걸 거고 어떤 거는 열에 들어가는 걸 거고 그쵸? 여기가 행이고 여기가 열이고 그래서 행렬 차트죠. 이 부분에 이제 값에 들어가는 게 있을 테고 그래서 측정 값은 여기도 못 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가니까 사실 여기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측정 값은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쪽에 이제 제품 카테고리랑 브랜드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열 쪽에 보니까 기간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연, 월 이런 게 들어있지는 않아요. 값은 들어있는데 그죠? 그게 이제 여기 없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여기 스파크라인에 뭔가 사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만들면서 좀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행렬 차트 어디 있어요?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요 자리 맞으니까 요 자리에 해놓고 자, 우리 행 쪽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제품 카테고리랑 브랜드가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행에 여러 개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래에다가 꽂아 넣어야 되는 거죠. 요 하위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러면 지금 뭐가 만들어졌다? 층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요 플러스도 생기고 여기 화살표들도 여기까지 화살표가 생기는 거죠. 자, 저게 계층이 만들어졌다는 증거인 거고, 값은 우리가 총수량 이미 열이 아니라 값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아직 요 연월 필드를 쓰진 않았는데, 연월 필드를 만약에 우리가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연월 필드를 여기다가 딱 넣어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연월 필드는 일단 제거를 하고 총수량이 나타나는 게 시각적으로 맞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한번 좀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동글뱅이 1번에서 이제 아직 안 끝난 게 스파크라인을 추가하라고 나오고, 여기에 연월 필드를 쓰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 스파크라인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더라도 혹은 처음이시더라도 스파크라인이 최소한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죠. 자, 여기 서식에 어딘가에서 일단 찾아볼 수 있겠죠. 하단에 보면 이렇게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물론 시험 시간 중에 막 서식을 찾아 헤맬 시간은 사실 없지만 그래도 뭔가 해봤는데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검색을 이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파크 이렇게 쳐보면 여기에 이제 나타났다. 자, 얘를 열어서 이렇게 보면 스파크라인에 좀 다 지워볼게요. 자, 스파크라인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금 설정 적용 대상이라고만 돼 있지, 사실은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을 못 하니까. 자, 예전에는 여기서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스파크라인은 여러분이 이제 혹시 시험에라도 나오게 되면 어디서 하는 게 가장 깔끔하냐면 요 값이라고 하는 그 자체, 우리가 총수량에 대한 사실 스파크라인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서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 스파크라인 추가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설정 대상이 얘로 바로 정해지는 거죠. 화살표가 더 많이 갔네요. 총수량. 근데 아예 여기다가 갖다 대고 우클릭 하시게 되면 뭐 정해지는 거니까, 자, 스파크라인 추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 스파크라인에 보면 지시사항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게 Y축과 X축, 요약 이런 게 있는데, 자, 우리 문제를 한번 다시 가보시면 X축에는 총수량, Y축은 총수량 맞죠? 그리고 X축은 연월로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연월. 자, 얘 선택하고 더 이상 뭐 하라는 얘기는 없고, 얘도 선택이 불가능하죠? 만들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 거의 그림과 비슷한 모양이 이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사실 봤던, 다시 올라가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스파크라인 우리가 아까 봤던 그림과는 조금 달라요. 아직은 이제 뒤에서 뭔가 스파크라인에 대한 서식도 이제 뒤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기로 하고, 여기 계층 구조에서 한 수준 아래로 모두 확장. 자, 그게 이거죠. 요걸 우리가 계층을 만들었으니까 어디에? 여기에. 그러니까 얘를 확장을 시켜주라는 거죠. 한번 눌러서 이렇게 확장을 시켜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1번 동글뱅이가 끝났다. 자, 2번 행렬 차트에 이제 서식을 남아있는 서식들을 이제 지정을 하라는 얘기겠죠. 자, 차트 레이아웃 테이블 형식. 자, 행렬 차트에서 테이블 형식을 하는 거 이거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서식에 가보시면 여기죠. 레이아웃 및 스타일 사전 설정. 안 보이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스타일 사전 설정에 레이아웃에 열어보면 여기 테이블 형식이 있죠. 이걸 원하고 있는 거죠. 테이블 형식을 누르면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위에 들어있던 게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열이 만들어졌다. 자, 실무에서 이거 되게 많이 필요로 하고 원하시죠? 자, 엑셀에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테이블 형식으로는 했는데 아마 하나가 남았죠? 스파크라인이 남았는데, 스파크라인에 대해서는 값 이름도 변경하고, 그다음에 뭐 최상위 지점 어쩌고 돼 있어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값 이름을 일단 판매량 추세로 바꿔보래요. 자, 스파크라인은 아까 설정은 거기서 했지만 이제 서식은 여기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스파크라인에 들어가셔서 얘는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뭘 하래요? 값 이름부터 변경을 하라는데, 자, 값 이름은 이제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림으로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판매량 추세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저거는 뭐 꼭 스파크라인뿐만 아니라 행렬 차트 혹은 테이블에서 우리가 값의 이름을 바꿔줄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
어디는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였죠. 자, 여기에 이제 이름 바꾸는 데가 없고 여기. 자, 지금 얘가 지금 스파크라인으로 여기 들어 있는 거고 요 값의 이름을 바꾸는 거는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클릭해서 개체 이름 바꾸기 둘 중에 하나를 해도 되죠. 그냥 더블 클릭이 편하겠죠. 여기는 판매량 추세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주면 여기가 이렇게 이름이 같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그럼 이름 바꾼 거는 끝났고 최상위 지점의 표식 마커를 표현해 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식 다시 한번 가보시면 파크라인에 지금 요 하위에 마커가 있죠. 마커를 열어보시면 이런 옵션들이 있다. 그래서 최상위 지점이 그러니까 가장 맥스 값, 가장 큰 값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라는 거죠. 만약 여기가 최상이다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줬죠. 그리고 어떻게 색깔은 테마색 3로 요거에 대한 얘기죠. 요걸 눌러서 테마색 3 빨강이네요. 얘 선택해주면 우리 여기서 문제에서 하라는 거가 다 완료가 됐다. 그죠? 5번까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이니까. 자, 이렇게 되면 문제 2까지 끝났다.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저장 한번 해주시고, 이제는 문제 3번으로 넘어가면 되겠다. 자, 이제 문제 3번 복합요소 구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이미지를 먼저 한번 여기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보면, 뭐 얘는 슬라이서 같고, 그죠? 얘는 이제 신규 카드라는 거 좀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얘는 테이블이죠. 폭포 차트. 그리고 얘는 뭐 슬라이서일 수도 있고, 뭐 매개 변수 같은 걸 수도 있고, 일단 그 정도만 느낌을 파악하고, 1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슬라이서랑 카드 신규를 구현해라. 자, 이제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자, 그래서 일단 동글뱅이 1번을 보면 다음 조건으로 슬라이서를 여기에 이제 구현해라. 자, 연도 필드를 드롭다운으로 만들고 단일값만 선택되도록 적용을 하래요. 뭐가 지침이 많으니까 일단 그 정도만 하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3번으로 오신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슬라이서 넣고, 슬라이서는 요 윗부분에 있었죠? 자,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랬어요? 저 데이트 쪽에 연도 넣으라 그랬죠? 연도 넣고, 그 다음에 서식으로 가서 단일값 선택되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죠? 선택으로 가서 단일 선택 켜주도록 할게요. 자, 맞나요?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단일값만 선택되도록 설정. 자, 근데 드롭다운으로 하라고 돼 있는 거네요. 우리가 그걸 빠뜨렸네. 드롭다운 어디 있어요? 자, 이 옵션 열어보면 타일 쪽에 지금 현재는 목록형이고, 그죠? 얘를 드롭다운으로 선택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와보면 슬라이서 머리글을 제거해라. 자, 슬라이서 머리글 이거죠? 여기서 얘는 제거하도록 할게요. 머리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자, 슬라이서 값 서식을 적용하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라 그러네요. 자, 배경색, 글꼴색, 글꼴 크기. 자, 일단 배경색은 흰색으로 하는데 흰색이 아닌 사실 이제 회색이라고 봐야 되겠죠. 60%더 어둡게. 그래서 값의 배경은 이 개체의 배경이 아니라 이제 값세로 들어가면 그 안에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값의 배경이다. 값 배경 열어서 지금은 색깔이 없는데 60% 어떤 거예요? 이거죠. 가장 밑에 있는 거 눌러주고, 이제 연도가 안 보이니까 아마 값 자체를 바꾸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값 글꼴을 흰색으로. 값 글꼴 색은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글꼴 색을 흰색으로 바꿔주면 이제 눈에 잘 띄고, 그 다음에 글꼴 크기를 15로 정을 해줄게요. 자, 아까 봤던 그 그림과 하죠. 자, 이미지하고. 자, 배치는 끝났으니까 1번 동글뱅이는 끝났다. 자, 이제 측정값 테이블에 측정값을 추가해라. 이제 딱 보니까 distinct count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고유한 거의 개수를 세는 건데, 뭐에 페이지 테이블에 있는 고객 아이디 걸로 결국 거래 고객 수를 구하기 위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이런 건 간단하죠. 자, 여기에서 측정값에서 새 측정값 선택해 주시고, 자, 이름이 뭐였나요? 거래 고객 수였나요? 거래 고객 수. 그리고 distinct count로 하되 무슨 아이디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아이디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를 할 거냐 얘를 할 거냐 뭐 문제 지시에 따라 사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여기서는 거래 고객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세일즈 테이블에 있는 걸 하는 게 맥락상으로도 맞죠. 뭐 지침에도 그렇게 지시사항에도 있지만 그래서 얘가 아닌 세일즈 고객 아이디 세일즈 테이블 안에 있는 고객 아이디를 인수로 쓰셔야 된다. 그리고 뭐 서식도 뭐 해야 될 게 있겠죠. 정수구 천 단위 콤마 이런 건 바로바로 정수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천 단위 콤마까지.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2번 동글뱅이는 끝난 게 아니군요. 다음에 여기 또 총 판매 금액이랑 그다음에 고객당 판매 금액 이렇게 줄줄이 이제 계산을 하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 만들 측정값은 총 판매 금액인데 사용 함수부터 이제 먼저 보면 sumx 이거는 뭔가 이제 우리가 썸으로 계산할 때 주입된 테이블에서 이제 한 줄 한 줄 우리가 원하는 계산을 수행한 다음에 전체를 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죠. 그게 이제 x 함수의 기본 동작 원리죠. 혹시라도 이 x 함수 중요하니까 x 함수 만약에 아직 익히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제 채널 영상 중에 뭐 sumx랑 sum이랑 이제 비교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sumx를 하되 sumx에는 그 안에 테이블이 인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행할 작업 혹은 표현식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뭐 수량과 가격을 넣어서 둘을 곱하는 거를 한 줄 한 줄 수행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는 접어줄게요. 자, 어디다 만들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측정값 테이블에 추가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우클릭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름이 뭐였나요? 총 판매 금액, 그리고 썸이 아니라 썸x죠. 썸x 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블과 한 줄 한 줄 작업할 그 수행식이 이제 뒤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은 우리가 세일즈를 넣어주라고 그랬으니까 세일즈 테이블 그리고 시계는 뭐랑 수량이라는 열과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열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테이블 안으로 들어가서 요 열과 수량과 그다음에 가격이죠. 얘도 열이죠. 얘네 둘을 한 줄 한 줄 명령을 시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다시 하면 수량 곱하기 그다음에 가격 요렇게 하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된다. 자 이제 요 사이에 이게 열이다 보니까 요 앞쪽 부분에 테이블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이제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는 원래는 사실 이렇게 얘가 들어가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미 요 테이블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정을 해줬는데 그 안에 있는 열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는 앞에 있는 거를 생략하셔도 요 테이블에 있는 열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런 거는 감점 요인이 될 수는 없어요. 자, 어쨌든 끝났고 서식도 챙겨야 되겠죠. 천 단위 쉼표 정수. 그래서 콤마 정수 체크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 지금까지는 심플하지만 어떤 뭔가를 빌드업 해나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은 정값 고객당 판매 금액 디바이드. 자, 디바이드니까 우리가 뭐 판매 금액을 이제 고객으로 나누는 뭐 이런 행위를 이제 하게 될 것 같죠? 그래서 여기 총 판매 금액을 우리는 거래 고객 수로 나눠서 여기 있는 거래 고객 수 한 명당 총 판매 금액을 계산하겠다. 이게 이제 의도인 거죠. 자, 얘는 이제 측정값이라고 됐으니까 새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요 측정값 앞에서 만든 애들 앞에서 두 개를 만든 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고객당 판매 금액 그리고 이제 얘를 디바이드를 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총 판매 금액 나누기 거래 고객 수하고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어요. 세 번째 인수는 넣으란 얘기는 없었으니까 뭐 0으로 나눴을 때 뭘로 반환해라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걔는 패스하려고 그랬는데 딱 보니까 이게 있네요. 그래서 0으로 나누는 경우는 0이 반환되도록 측정값을 작성을 하래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네요. 그럴 때는 우리가 디바이드 함수가 원래 0으로 나눴을 때 생기는 그런 오류, 무한대가 나오는 오류, 엑셀에서는 오류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원래는 블랭크를 자동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다가 이제 세 번째 인수에다가 0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약에 0으로 나누게 되면 결과값을 0으로 반환을 강제로 시키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는지는 데이터를 보려는 분의 어떤 의도겠죠. 데이터 상태에 따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해야 될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는 끝났고 천 단위 정수 쉼표 이거는
자연스럽게 선택을 해주고 콤마를 찍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클리어가 됐다. 자, 이제 3번 동글뱅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 신규 이제 카드를 하라는 거고, 우리가 앞서서 봤던, 다시 한번 볼게요. 앞서서 봤던 요거죠. 우리가 좀 전에 구한 개를 가지고 이제 시각화를 하는 거네요. 거래 고객수랑 고객당 판매 금액제를 하겠다. 그래서 카드 신규 어디 있어요? 여기 번개 모양이죠. 예. 자, 네 넣고 위치 먼저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카드 신규는 여러 개의 측정값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뭐랑 뭐 거래 고객수랑 고객당 판매 금액 거래 고객수 넣어주고, 여기 그다음에 요 밑에 고객당 판매 금액도 들어가 줘야 되겠다. 이렇게 두 개를 넣어줬습니다. 자, 이제 서식을 뭔가 바꾸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설명값은 글꼴을 떼고 UI로, 그리고 사이즈는 25로. 자, 설명값에 대해서 얘를 25로 하고, 글꼴은 뭐 세고 UI로 되어 있네요. 뭐 적당해 보이죠? 자, 그리고 나서 값 표시단이 없음으로 하래요. 고객당 판매 금액은 값 표시단이 없음. 자, 이 값 안에 보면 값 표시단이 없음을 이제 못 찾겠다, 이제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요거는 계열을 선택을 해 주셔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고객당 판매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얘를 고객당 판매 금액을 선택을 해 주고 나면 이 표시 단위를 표현하거나 값 소수 자릿수를 정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표시 단위 없음. 요렇게만 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카드 액센트 바 적용을 해 줘라. 자, 카드 액센트 바는 어디 있어요? 카드 액센트 바는 여기 하단에 있죠. 카드 열어서 액센트 바는 가장 밑에 얘 설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카드 액센트 바에 대해서 이제 뭔가 추가를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너비는 3에 너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뭐 색깔도 조절하고, 그래서 너비는 일단 3으로 하고 너비는 공통적으로 3으로 해주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카드 안에도 그래서 누구한테 적용을 할 건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전체로 일단 너비는 공통적으로 적용할 거니까 모두가 선택된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색깔을 각각 줄 때는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선 거래 고객 수에 대해서는 테마색 2, 거래 고객 수에 대해서는 테마색 2, 얘가 2죠. 얘 2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고객당 판매 금액에 대해서는 색깔을 테마색 1, 테마색 1이 이거죠. 이걸로 해라. 그리고 나서 카드를 1-3 위치에 배치를 해라. 끝난 것 같죠? 여기 다시 한번 그림이랑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지금 소수점을 처리를 안 한 게 보이는데, 우리 좀 전에 여기 서식에서 우리가 이미 고객당 판매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앞쪽에서 여기 천 단위 쉼표로 적용되도록 이미 우리가 설정을 해줬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림이 지금 잘못된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없어져야 된다. 자, 여러분들은 뭐 지시에 맞게 하셨으면 아마 여기는 없이 이렇게 잘 나오게 되실 거예요. 자, 뭐 시험 때는 저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되니까.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테이블 차트를 구현하시오. 자, 또 측정값을 또 작성을 계속하라고 되어 있죠. 이제 간단하지만 좀 측정값이 많은 경우가 있고, 반대로 측정값을 많이 묻지 않지만 조금 난해한 난이도가 있는 측정값을 만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니까 이제 테이블에 이렇게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보시죠. 보면 테이블에 지금 뭐 고객 아이디가 있고, 첫 구매, 마지막 구매, 구매 기간, 구매 횟수, 평균 재구매 간격, 뭐 이런 게 들어있네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다 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시각화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예상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테이블 차트를 할 때 첫 번째 시점값부터 구해볼게요. 자, 첫 구매일을 구해라. 자, 민 나오죠, 민. 가장 작은 거 날짜로 치면 가장 앞선 날짜를 반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이제 다시 파워 BI로 가서 측정 값에 여기 첫 구매일 하고, 그 다음에 민 한 다음에 뭐였죠? 구매일자인가요? 판매 날짜. 세일즈 테이블에 판매 날짜 필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서식을 날짜를 요 숏 데이트로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세일즈 테이블에 있는 판매 날짜 얘죠. 얘를 하고 엔터 쳐주신 다음에 여기 상단에 보시면 현재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게 모든 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요거죠. 숄데이트, 숄트데이트로 선택을 해줬다. 자, 테이블을 만들어서 시각화를 하면서 측정값을 확인해 보시면서 하셔도 되겠죠. 자, 일단은 줄줄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마지막 구매일 이게 좀 복잡한 식이라면 숫자를 이제 확인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여기는 일단은 이제 마지막 구매일 몇 개를 더 만든 다음에 우리는 바로 테이블 시각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구매일 그리고 마지막 구매일은 이제 맥스로 하고 똑같겠죠. 세일즈의 판매 날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같이 숄트 데이트로 해주라는 얘기였죠.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요거하고 있는데 위에랑 똑같은데 일은 늦은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위에 두 개는 끝났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구매 기간. 자, 구매 기간 여기 함수를 딱 보니까 데이트 디퍼런스를 암시하는 함수죠. 데이트 차이 두 개의 날짜에 대한 그 차이가 며칠이냐 혹은 몇 개월이냐 혹은 몇 년이냐 이거를 구하는 함수인 거 알고 있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데이트 diff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개의 인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쓰다 보면 또 수식창에서 도움을 줄 거니까 자, 요거까지만 읽고 한번 써볼게요. 자, 첫 구매일과 마지막 구매일 간에 요 첫 구매일과 마지막 구매일 사이를 이제 일 단위로 계산을 이걸 이제 데이트 diff로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만든 게 있으니까 측정값 한 다음에 자, 얘는 제목이 뭐였어요? 구매 기간 하고 여기다가 데이트 diff 그죠? 하나, 둘, 셋, 세 개 인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에는 시작 날짜, 수직선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선 날짜를 이제 먼저 넣어주시면 되고 앞선 날짜는 뭐예요? 첫 구매일 그리고 마지막 구매일 얘를 뭘로? 우리는 데이로 표현하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엔터까지 쳐주고 확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제 두 개의 차이를 A로 반환하고 정수 천 단위 쉼표 이렇게 하라 그러죠. 여기 정수 확인하고 천 단위 쉼표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끝났어요. 좀 간단한 함수지만 이제 간단한 측정값이지만 이제 계속 작성할 게 지금 많은 상황이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구매 횟수 또 있죠. 구매 횟수 그리고 그 밑에 나온 게 이제 평균 재구매 간격 이런 게 있죠. 구매 횟수는 count rows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조건도 없고 단순히 세일즈 테이블의 행수를 반환하래요. 자, 간단하죠. 자, 구매 횟수 횟수였나요? 저 횟수. 우리는 count rows를 해서 sales 테이블을 넣어주면 끝나는 거죠. 서식만 확인해 볼게요. 천 단위 정수. 요 콤마만 찍어주면 되겠고 빠르게 넘어가면 그 다음 측정값은 평균 재구매 간격. 자, 그래서 함수를 딱 보려고 그러니까 함수가 딱히 없어요. 그냥 계산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구매 기간을 구매 횟수 마이너스 1로 이 뺀 걸로 나눠주라고 하네요. 시키는 대로 하죠 평균 재구매 간격 넘더바 데이즈. 저는 여기서 그냥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타이핑을 치시고 그래서 여기다가 평균 재구매 간격 데이즈 뭐를 뭘로 나누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구매 기간을 나누기 그다음에 구매 횟수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괄호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한번 식이랑 비교해 보면 이렇게 맞게 된 것 같다. 자, 십진수 소수점 한 자리 표시 천 단위 쉼표. 자, 이번엔 십진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십진수로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천 단위 콤마도 찍어주고 소수점 자리는 한 자리로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죠? 이거 확인해 보시고 자, 보시면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계산은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난 거고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서 테이블 차트를 시각화하는 게 이번 동글뱅이이네요. 그래서 테이블 차트를 구현을 하는데 서식이 많지 않은 거 보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테이블 차트 여기 해서 만들고 여기다가 위치 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넣으라는 거 줄줄이 넣으면 되겠죠. 첫 구매일부터 첫 구매일, 마지막 구매일, 구매 기간, 구매 횟수. 자,
다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 구매일 그리고 그 전에 요게 들어가야 되네요. 자, 커스터머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 필드. 자, 시각화를 한번 다시 한번 했어도 되겠지만 아까 우리 확인했었죠. 그래서 아마 기억나시는 분 나실 거예요. 고객 아이디가 먼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첫 구매일, 마지막 구매일, 그다음에 뭐 구매 기간, 구매 횟수, 평균 재구매 간격 데이즈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아직 더 있죠. 자, 위치는 시켰고 얘가 지금 아직 빠져 있죠. 합계를 해제해라. 자, 합계 이 부분을 안 보겠다라는 거죠. 자, 시각화를 한번 그래도 크로스 체크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여기 합계 부분이 없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다시 이쪽으로 오시고 우리는 합계를 해제를 하도록 할게요. 해제 어디서 해요? 여기 서식으로 가셔서 여기 합계가 있죠? 합계 한번 열어볼까요? 값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얘는 언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2번까지 클리어가 됐다. 자, 이제 폭포 차트를 구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끝인가요? 3번, 4번까지도 있네요. 세열과 도구 설명 기능까지. 자, 부지런히 이제 해야 되는 거네요. 식 만드는 게 이번에는 어렵지는 않았지만 뭔가 시키는 게 많아서 시간 조절을 잘 해야 되겠죠. 자,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폭포 차트를 구현하시오. 자, 이럴 때는 이제 그림을 먼저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이 폭포 차트, 우리 다 알고 있는 폭포 차트인데 보니까 뭐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이런 것도 뭔가 이렇게 세로로 레이블이 들어있는 것도 보이고 기간 여기 있고 중간에는 뭔가 어떤 브랜드들이 지금 들어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쪽을 보면 서울 경기 매출액에 대한 얘기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시키는 대로 한번 하나씩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포 차트에 1번 동글뱅이 딱 보면 측정 값을 이제 또 추가하라고 나오네요. 자, 측정 값 이름은 뭐 서울 경기 매출액인데 사용 함수를 일단 먼저 보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사용 함수 먼저 보면 calculate으로 필터를 이용해서 필터를 이용한 뭔가 계산을 하는 그때 도와주는 함수가 calculate이죠. 이미 다 알고 계셨어야 되죠. calculate는 뭐 거의 100% 나온다고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서울 경기 매출액 이용하는 거 봐서는 서울 경기에 대한 조건 내지는 이제 필터를 걸어서 매출액을 계산하는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사용되는 게 고객 뭐 도시 필드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뭐 총 판매 금액이랑 있는데 총 여기 이제 커스터머 테이블의 고객 도시 필드에서 서울 또는 경기에 해당되는 고객들. 서울이랑 경기 어떻게 보면 이제 둘 다 5월 조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거나 이거인에 해당되는 고객들의 총 판매 금액이다. 자, 이제 저럴 때는 우리가 식을 어떻게 작성해요? 자, 우리가 서울 경기 판매 금액이었나요? 서울 경기 매출액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calculate으로 일단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매출액이니까 총 판매 금액이죠. 총 판매 금액을 반환하는데 요게 이제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일단 총 판매 금액을 구하는데 필터 함수를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필터 함수 안에 이제 커스터머에 대한 테이블이 들어가 주고 저 테이블을 쓰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고객 도시 필드에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 고객 도시 필드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열을 얘기하는 거겠죠. 고객 도시 필드가 모인 거 서울이거나 세로막대 그리고 다시 한번 써줘야 되는 거죠. 고객 도시가 경기이거나 요렇게 여러분이 작성을 하셔야 되죠. 이제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제 요 부분은 우리가 5월 조건이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고객 도시가 서울이거나 아니면 고객 도시가 경기이거나 결국 얘와 얘를 아우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결국 뒷부분이 반환하는 거는 커스터머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열이 있을 때 이제 고객 도시가 서울이거나 아니면 경기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고객 도시. 글자를 너무 못 써서 죄송해요. 고객
도시가 서울이거나 경기인 그 커스터머 테이블, 이게 이제 커스터머 테이블이 요만큼이 추려지는 거겠죠. 그리고 걔가 뭘로 필터로 작동을 해서 앞부분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서울 경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딱 고 해당되는 고객들만 걸러지면서 총 판매 금액은 그들의 매출액이 되겠죠. 자, 다시 이제 문제로 한번 와보면 다른 함수를 쓰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밸류스 함수라든지 이런 걸 썼다 그러면 우리가 고객 도시 10만 넣어야 될 수도 있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가 없었으니까 여기를 그냥 통째로 다 커스터머 테이블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단위, 쉼표, 정수 여기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울 경기 매출만 이제 딱 떼서 보겠다라는 거고, 그죠? 1번 동그라미에서는. 자, 이제 2번 동그라미에서는 다음 조건으로 매개 변수를 추가하고, 자, 이제 매개 변수 나왔네요. 그죠? 자, 문제 3페이지에 이제 슬라이서를 추가해라. 자, 매개 변수 지난 시간에도 우리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림으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저 위에 있던 거, 그게 이제 슬라이서가 아니라 매개 변수, 매개 변수를 넣은 슬라이서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매개 변수가 들어 있었던 거다. 저걸로 이제 구현을 하라는 얘기인 거고, 걔를 이용해서 폭포 차트도 이제 구현이 될 예정이겠죠. 자, 모르긴 몰라도. 자, 이제 한번 가보면, 자, 여기 이제 매개 변수를 추가하면서 슬라이서를 추가해라. 자, 매개 변수는 안에다가 프로덕트 테이블에 있는 브랜드랑 카테고리 필드를 넣으라고 나오죠. 그래서 매개 변수 어디 있어요? 여기 모델링으로 들어가시면 이 안에 새 매개 변수 있죠? 숫자 범위 아니고 필드. 왜냐면 우리가 필드를 여기다가 넣어서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숫자 범위가 아니고 일로 오셔야 되는 거죠. 필드 쪽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브랜드랑 카테고리였던 것 같아요. 그죠? 카테고리 드래그 하시거나 체크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를 볼게요. 브랜드하고 카테고리 필드 맞 다음에 이름도 아예 지어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 슬라이서 추가 옵션까지 설정을 해라. 그 밑에는 이제 슬라이서에 대한 얘기니까 만들고 나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보면 이름은 분석 관점, 그리고 이 페이지 슬라이서 추가,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이제 지시사항에 있었던 거고, 자, 우리는 만들기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 앞부분 지금 만들면서 이름을 이제 바꿨는데 만약에 그 바꾸는 걸 놓쳤다 그러면 유저 인터페이스 UI상으로는 수정하는 방법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얘를 삭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얘를 클릭하면 여기에 이제 이름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수정하시고, 그다음에 여기까지도 혹시 바뀌어야 되면 여기도 더블 클릭이 되니까 여기서 바뀌셔서 요렇게 만드시면 되겠다. 아니면 깔끔하게 하실 거면 여기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모델 삭제하고 다시 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그래도 그냥 수정하는 편이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시키는 대로 지금 만들었고 슬라이서가 만들어졌어요. 자, 저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볼게요. 자, 이제 슬라이서의 스타일은 파일 그리고 단일값만 선택되도록 하래요. 자, 일로 가셔야 되겠고, 설정에서는 파일 선택은 단일 선택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기왕이면 사이즈 적당히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슬라이서 값은 브랜드를 선택을 적용을 시켜 놓으래요. 요게 아니라 요거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위치 어디에 배치해라. 이미 배치했죠. 자, 이제 슬라이서 구현은 끝났고 매개 변수도 만들었는데, 이제 저걸 가지고 폭포 차트를 구현하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 세 개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폭포 차트를 이제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이랑 맞춰 보면서 우리는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까 그림을 사실 아까 한번 봤죠. 자, 그래서 여기 포 차트 만들고, 그 다음에 일단 기간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 기간은 연분기 필드가 데이트 테이블에 있는 거, 그게 일단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일단 한번 데이트 테이블에 연분기, 얘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연분기를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슬쩍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지금 연분기가 이제 X축에 있는데 사실은 이쪽에 있는 거죠. 여기 양쪽 끝에 있고, 이 안에 들어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부분이 분석을 할 그 어떤 항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폭포 차트는 요 결과가 요렇게 되는 데 있어서 그 영향을 미친 애들이 누구였냐, 그거를 브랜드별로 볼 거냐, 아니면
또 뭐가 있었어요? 카테고리로 볼 거냐.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그 분석 항목 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매개 변수를 만든 거니까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보면 범주 쪽에는 그래서 연분기가 들어가는 게 맞고 분석 결과 분석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 요 중간에 있던 게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이제 분석 관점, 매개 변수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서울 경기 매출액에 대한 얘기니까 서울 경기 매출액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그 측정 값이 이제 높이를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 연분기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분석 관점이 들어있는 이제 분석 결과 영역이 여기를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다. 얘가 이제 높이, 막대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그게 이제 이 폭포 차트의 원리고 만들어지는 원리니까. 다만 그림이랑 지금 조금 다른 거 봐서는 뭔가 추가적인 서식 변동이 더 있을 것 같죠. 일단 우리는 빌드만 먼저 한 거죠, 지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면 어디예요? 여기 빌드까지 우리가 지금 끝난 것 같고, 이 활용을 우리가 지금 했죠. 시각화랑 어느 정도는 구조적으로는 맞았어요. 자, 이제 서식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목을 저는 좀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자, 여기에 시험 때는 우리가 복사를 할 수는 없겠죠. 종이로 나오니까. 자, 제목에다가 여기 붙여놓고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설정. 자, 데이터 레이블이 우리 아까 세로로 돼 있는 거를 발견했었죠. 그래서 방향을 세로, 그리고 위치는 안쪽 가운데. 자, 얘는 접고 데이터 레이블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죠. 데이터 레이블 켜주고 그다음에 얘를 방향을 세로로 해주시고, 위치는 안쪽 끝에였나요? 안쪽 가운데였나요? 안쪽 가운데였던 것 같은데, 안쪽 가운데, 그죠? 자, 그래서 분석 결과의 최대 표시 항목 수 10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저에게는 이 안에 들어가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들어가는 요거의 개수를 현재는 몇 개요? 현재 6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인데 이거를 총 10개가 들어가도록 세분화 시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은 그 차이가 있는 이유가 나머지는 다 기타로 묶여 있기 때문인데 요걸 더 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5 플러스 1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그건 어디서 바꾸냐면 분석 결과 열어보시면, 그래서 지금은 6이 아니라 5로 되어 있네요. 5 플러스 1이고 지금은 우리는 얘를 이제 10으로 바꿔주시면 뭐 10 플러스 1, 노란색은 현재 기타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하라는 얘기였어요. 자, 이제 이쪽으로 와보면 얘까지는 끝났고 열의 이제 색만 바꿔주면 되겠어요. 기타의 색을 조금 전에 봤던 그 노란색을 흰색에 30% 어둡게니까 뭐 회색인 거죠. 자, 열 쪽으로 가셔서 증가 감소에 대한 거 말고 기타에 대한 거. 그래서 기타를 우리는 30% 어두운 회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라. 자, 그 얘기였던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끝났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이 마지막 맞죠? 네. 자, 4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사항에 따라서 이제 새 열을 추가하고 도구 설명 기능을 구현하래요. 새 열을 추가하는 문제. 자, 이것도 이제 함수로 추가하라는 얘기겠죠. 왜냐면 우리가 파워쿼리에서 하는 세열 추가도 있지만 그건 이미 우리가 파워쿼리를 떠났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세일즈 테이블에 세열을 추가한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선 당연히 함수로 해야 되는 거고 함수가 나오겠죠. 자, related 함수를 사용해라. 자, 고객 나이라는 이름으로 세열을 만들되 이 함수를 사용하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거는 세일즈 테이블에다가 커스터머 테이블의 고객 나이 필드 값을 반환하는 열을 추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세일즈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저쪽에 이제 커스터머 테이블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커스터머 테이블에 있는 여기에 이제 고객 나이라는 그 열 필드가 있는데 이건 뭐 가로로 그리는 게 나을까요? 모델링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가로로 들어있죠. 그래서 걔를 이쪽으로 반환하면서 사실은 이쪽이죠. 이제 새로운 열을 이렇게 만들 거니까 이쪽으로 데려오면서 새 열을 추가해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related를 사용해서 related가 이제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거니까 열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는 어디로? 세일즈 테이블로 일단 가서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새 열을 딱 누르고, 자, 이름은 고객 나이였던 것 같아요. 고객 나이 하고 한글 변환 이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related 함수를 써볼게요.
related 이렇게 하면 related를 이렇게 단독으로 쓰면 원래 얘는 이제 관계 설정으로 이어진 그 테이블에 있는 그 열을 이쪽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VLOOKUP을 하되 관계 설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의 심플한 VLOOKUP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세일즈 테이블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일즈 테이블과 연결된 테이블들, 즉 디멘션 테이블들에서 뒤지게 되는 거고, 우리는 바로 여기 커스터머 테이블의 고객 나이 필드 요 열을 갖고 오라는 얘기였으니까 이렇게 그냥 엔터만 쳐주시면 그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불러온게 됐다. 뭐 확인차 이제 혹은 뭐 공부차 이제 모델 보기를 잠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얘가 우리의 지금 작업했던 팩트 테이블이고 요렇게 데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related라는 함수 자체는 관계 설정이 되어 있고 또 플러스 요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이제 데려오게 돼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팩트 테이블에서 작업하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디멘션 테이블에서 필드를 땡겨 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여기서 요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하는지 볼게요. 이 첫 번째 1번 동글뱅이의 첫 번째 삼각형을 처리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새 열 이름, 지금 만든 열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새 열을 또 추가하라는 얘기인 것 같죠, 그죠? 자, 얘랑은 또 다르니까, 자, 고객 연령대. 자, 근데 고객 나이, 우리 지금 앞에서 만든 걔를 이용해서 고객 연령대를 만들래요. 자, 함수가 따로 없는 거 봐서는 함수를 이용하지 않는 세열 추가의 방법인 것 같아요. 자, 빈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 데이터 그룹열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자, 몰랐다면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죠. 여기는 데이터 그룹 이라고 하는 요 기능. 그래서 데이터 그룹을 열어보면 새 데이터 그룹 있죠. 그래서 새 데이터 그룹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대화창이 뜨는데 이 고객 나이가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가 저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얘를 지금 참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 뒤에 있는 요 부분만 자동으로 붙은 거예요. 이게 하는 역할은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들이 쭉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함수로 뭐 if나 이런 걸로 어떤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얘는 뭐 A에 해당하고 뭐 얘는 B에 해당되고 혹은 뭐 얘는 뭐 10년대, 뭐 얘는 20년대, 뭐 얘는 30대, 40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그런 작업인데 여기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하는 기능인 거죠. 그래서 모르셨다면 알아두시고 실제 프로젝트에서도 간편하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어서 저도 종종 사용을 합니다. 뭐 if보다는 좀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지긴 하지만 유연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자, 어쨌든 우리 다시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면 요 기능에서 고객 나이를 기준으로 우리 이미 고객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연령대별로 데이터 그룹열을 생성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버튼을 눌렀고 이름은 고객 연령대로 하래요. 빈 크기를 10으로. 그래서 여기는 자동으로 만들어준 거 대신에 고객 연령대라고 하고 딴 거는 지금 개수로 할 거냐 크기로 할 거냐 뭐 목록으로 할 거냐 이런 건데 우리는 빈으로 할 거죠. 이제 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룹핑을 이렇게 뭐 얘는 여기다가 얘는 여기다가 뭐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그룹핑을 해 나갈 때 그 한 통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한 통 각각의 통을 의미하는 거니까 한 통의 이제 크기를 얘를 얼만큼으로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이를 사실은 이제 10대냐 20대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니까 빈의 크기를 이제 10으로 하라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이 있는 거고. 그럼 10살 단위로 이제 10 단위로 각 통을 만들겠다 확인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41은 40으로, 뭐 59도 50으로 다 10씩 단위로 지금 만들어 준 거죠. 이제 이렇게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대에서 어떻게 보면 70대. 자, 이제 요거의 약간 단점은 if 함수나 이걸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만 했을 때 단점은 이제 뒤에 다른 어떤 문자를 여기다가 바로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각화까지 하려면 뭐 30대, 70대 이렇게 대자를 붙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만약에 이 기능을 통해서 분류를 하신다 그러면 사실은 실무에서는 뭐 새 열을 하나 더 만들어서 뭐 end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요 열과 요걸 합친 새로운 열을 또 하나 더 만들어 쓰시는 편이 겠죠. 자, 그냥 팁이었고요. 실무적인 팁.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 작업이 끝났다.
자, 이제 2번 동글뱅이는 이제 도구 설명 기능을 이제 구현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도구 설명 기능이 뭔지 알죠?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팝업처럼 뜨는 그 기능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자, 도구 설명용 페이지를 일단 추가를 해라. 그리고 페이지명은 도구 설명, 해당 페이지를 도구 설명으로 사용 허용. 일단 첫 번째 삼각형을 해볼게요. 자, 일단 시각화로 가야 되겠고, 여기서 일단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도구 설명용으로 만드는 게 시작이죠. 항상 도구 설명은. 그래서 도구 설명용 페이지 추가, 도구 설명으로 이름을 바꾸라. 그래서 다 지우고 도구 설명 하고 엔터 쳐줄게요. 자, 도구 설명으로 해당 페이지를 사용을 허용을 하는 거는 이 페이지에서 여기서 했었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페이지 정보를 여기 현재는 우리가 좀 전에 이름 바꾼 거 여기서 바꾸셨어도 됐고 아래쪽에서 바꿔도 되는 거였죠. 도구 설명으로 사용 허용이 저거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한다. 그러면 그에 맞게 사이즈가 이렇게 딱 바뀌어지죠. 사실 도구 설명을 이렇게 해놓고 이 사이즈가 나는 도구 설명 좀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실은 이 자체가 지금 캔버스기 때문에 이 전체가 도구 설명용으로 만들어진 캔버스죠. 그래서 캔버스 설정으로 가시면 사실 지금 여기가 이제 그레이 아웃이 돼 있는데 이 도구 설명 밑에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사실 여기를 바꾸셔도 돼요. 근데 뭐 시험이랑 상관없이 이제 여러분이 도구 설명을 뭔가 원하는 사이즈로 바꾸실 때는 이 사용자 지정을 쓰시면 된다. 우리는 도구 설명 아까 페이지 정보에서 선택하자마자 자동으로 기본 세팅되어 있는 그 프리세팅된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세로 맞춤도 너무 뭐 위로 몰렸거나 이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바꾸시면 된다. 시각화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기까지 끝났다. 자, 도구 설명 페이지에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를 추가하래요. 이제 지금 만든 그 캔버스에다가 만들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도구 설명용이라서 아주 복잡해 보이지는 않고 세일즈 테이블에 고객 연령대 필드, 세일즈 테이블의 고객 연령대 필드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떤 막대? 묶은 세로막대인가요?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를 넣어주고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고 이 안에다가 뭐를 세일즈 테이블의 고객 세일즈 테이블 안에 있는 고객 연령대 아까 우리 만든 그거죠. 걔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측정값 테이블의 거래 건수 측정값을 거래 건수 어디 있어요? 거래 건수 측정값을 y축에 넣어주란 얘기겠고 이제 차트 제목은 뭐 잘 할게요. 고객 연령대별 거래 건수. 자, 여기로 가서 제목 아시죠? 제목에다가 컨트롤 A에서 다 잡고 넣어주기. 자, 컨트롤 V 했습니다. 자, 이제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차트 제목까지 넣었어요. 자, 문제 3페이지. 자, 이게 끝난 게 아니죠. 도구 설명이. 그 도구 설명은 이제 연결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문제 3페이지의 신규 카드 개체에서 도구 설명 페이지가 표시되도록. 자, 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문제 3에 있는 카드 개체죠. 자, 이 카드 여기서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이제 조금 전에 만든 개가 팝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요? 자, 얘 선택해주고 서식으로 가서 일반으로 가신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일반 밑에 도구 설명이 있죠. 도구 설명 얘를 써주면 된다. 뭐 다른 세팅은 바꾸기도 해야 되겠네요. 지금은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본연의 그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 우리는 보고서 페이지인데 어떤 페이지? 우리가 앞서 만든 도구 설명 페이지 얘인 거죠. 얘 이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면 이제는 마우스 갖다 대면 나타난다. 이거는 지금 뭐 얘랑 분리해서 도구 설명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거가 지금 이 카드에 물리는 거니까 어딜 갖다 대도 똑같이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다 끝났고 문제는 더 없죠? 자, 뒤에는 풀이니까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점검 차원에서 한번 딱 보면 구체적으로 숫자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만 빼고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3회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는 문제풀이 4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